아, 뭐 뻔하죠. 뭐 어떻게 하는 게 계산 제일 빠른 거야?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냐? 빼는 거니까 뭐야? 너 빼서 이게 그쵸? 이해됩니까? 별거 아니죠. 그때 얘기했지만 너와 너가 있고 제일 작은 건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는 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뺀 게 이거고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게 최대니까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다. 뭐 이런 식의 논리만 갖고 계시면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연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44, 45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A-B는 뭐야? 0보다 작다는 거 하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부등호 바뀌면서 뭐야? B-2A다가 이렇게 해서 A-B가 나눠졌고 네가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1일 거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네가 1일 거야까지 됐고 그럼 아니 그거 뭐 계산한 거야. 너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너 나누시면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한 거다. 그럼 B-2A가 A-B와 같음으로 넘어가시면 3A는 뭐야? 2B가 되고요. 자, 뭐야? B는 2분의 3의 A가 되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A가 B보다 작은데 A-B가 0보다 작으므로. 그쵸? 지금 B가 더 크다는 게 나왔. B가 더 이걸 조건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아. A가 B보다 작은데 끝이. 오케이? A가 B보다 작아. 2분의 3을 곱했어. 그럼 A가 뭐겠어? 부호가 여기서?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돼야 되니까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A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야 B가 더 커지고 1.5 같은 거 1.5배 하잖아. B가 더 커진 상태에서 A에서 B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음수가 될 수 있죠. 그쵸? A가 양수라는 것까지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어차피 B는 2분의 3A니까 다 갖다 넣고 쓰시면 되겠죠. 2분의 3A니까 얼마가 돼요? 4AX고요. 2분의 3A니까 4A가 되래요. 됐죠? A가 뭐였습니까? 방금 아까? 양수라는 조건이 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죠.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우신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X 플러스 1이 양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1차 방정식이니까 뭐야? 부호만 살짝 조심하셔서 계산만 잘 때리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0. 자, 이런 문제 항상 해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하시면 되겠다 해서 지금은 기본이고 저 뒤에 나가면 조금 고난도 해석의 기초 아이디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부교재를 또 푸니까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적 태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X가 넘어갔고요. 저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고요. 자, 너는 X가 얼마야?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얘가 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3에서 어떻게 하시라? 구멍을 당연히 뚫고 그리시고요. 맞습니까? 자, 해가 없으려면 이쪽에다가 이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인데 얘가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 이동 했을 때 그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항상 고민되는 게 뭐야? 네가 여기 들어가면 겹치냐 안 겹치냐? 겹치는 게 없죠. 지금 여기 겹친다고 느끼시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가능하네? 여기 와도 되네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는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됩니다까지 그림 보고 그대로 쓰시는 걸 추천해. 알겠어요? 저를 왼쪽 오른쪽 얘가 뭐다 크다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라고 항상 그러는 편이에요. 제가공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실수도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셔서 닿는지 안 닿는지 체크하시면 되겠다. 다음이요. 자, X는 2보다 크고요. 자, 넘어가시면 X가 작네요. 얼마보다? 1-2보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등호와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네. 그치? 이건 누구 거? 니 걸 거고요. 넌 이가 되고요. 너가 얼마야? 작은 거니까 너가 얼마 돼? 3이 되겠네. 그렇죠? 등호 있고 없고로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정수인회가 두 개일 때, 그쵸? 이런 문제가 아주 지랄이죠. 자, 맨 왼쪽 거 1번, 2번 계산하시면 2x가 얼마야? 4니까 x가 얼마야? 2가 되고요. 자, 2번, 3번 계산하시면 5x가 넘어갔고 a 플러스 1이네요. a가 얼마야? 5분의 a 플러스 1이다. 야, 마이너스 1. 그쵸? 아, 그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XX! 됐습니까? 됐죠? 아, 이거 하고 이거 한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한 거야. 알겠지? 뭐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러고요.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그쵸? 너 얼마야? 2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셔서 크게 그리세요. 크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수대수 찾을 거잖아. 그치?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면 돼? 1, 0, 넉넉하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거면 주변부를 더 그리시고, 지금은 뭐야? 하나, 두 개까지 들어가고 뭐야? 요 사이에 위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넉넉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 얼마야? 요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럼 님들아 생각해봐. 얘가 여기 닿으면 돼, 안 돼? 여기는 안 되네. 여기까지 오면 몇 개가 돼?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여기 닿지 말아야 돼. 요거보다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0보다?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한 거야. 맞지? 이해돼? 그럼 얘가 뭐야? 0보다 작고.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요거는 돼, 안 돼? 요거는 되지. 봐봐. 여기 안 세잖아. 하나, 둘이잖아. 그치? 요거는 되는데 요거보다 왼쪽, 조금이라도 왼쪽 가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요거는 되지. 요거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거는 되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 크게 그려놓고 차근차근만 보시면 사실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아, 묘하게 되나? 약간 헷갈림이 있는 거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근데 그림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하나씩 움직이고 뭐 이러시면 돼. 알겠어? 기본기는 그렇다고. 자, 250번.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저기서 풀었어. 그치? 주간 테스트에서 다 본 거야. 그치?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 그치? 이거 어디서 부등식이 나오냐? 주간 테스트도 보고 뭐 센도 보고 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정리를 우리가 차곡차곡 정리란 걸 해야 된다고. 이런 내신적인 문제는 뭐야? 내신의 아이디어로 싹 이렇게 약간 반쯤 외워놓고 정리해 놓으면 간 쳐다봐도 되잖아. 나와만 기계처럼 빨리 써버리고 이제 다른 거 풀어야지. 헷갈리거나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시간 들여야 되니까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그치? 마지막 텐트에서 부등식이 나온다. 끄덕이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고마워요. 오케이. 마지막 텐트에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 아프네요. 자, 전체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학생 수. 전체를 뭐 A명이라고 할까요? 텐트 개수를 뭐 B개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T개, 텐트니까 T. 전체는 X명?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텐트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이 못 받는데요. 자, X는 텐트 한 개에, 텐트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T개죠? 그럼 몇 명이 남아요? 12명이 남습니다. 이 얘기죠. 이건 괜찮고,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텐트 한 개 7명씩 배정했대. 자, 그럼 텐트 하나에, 이거 뭐 자리에도 안 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몇 명을 배정해? 7명씩 지금 계속 배정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텐트 개수는 고정인데, 귀찮아서 그래 지금 대충 하는 게 5명이 지금 막 꽉 들어차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찾더니 뭐야 12명이 지금 바깥에서 자기 생겼다는 거 아니야? 가혹하네 여기. 그지?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쓴 게 얘야. 맞지? 근데 이제 그래서 7명을 끼워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7명을 막 끼워 넣었더니 이게 뭐야? 9개가 남는데. 그치? 그럼 이제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이 9개가 남잖아. 근데 이게 9개가 남는 거야. 여기 점점점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마지막 거가 봐야 돼. 이 마지막 걸 봐야 된다는 거지. 핵심은 어디서 벌어진다고?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몇 번째에서? 소위 밑에서부터 치면 몇 번째? 10번째겠지? 그치? 여기서 벌어지는 거지. 여기서 뭐가 벌어져? 10번째야 밑에서 치면. 여기서 몇 명이 들어가? 빵명이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 가득 찰 수도 있고, 그치? 뭐야?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비면 돼? 안 돼? 안 돼. 비면 10개니까. 여기는 뭐야? 한 명부터 몇 명까지 들어가? 7명까지 들어간다라는 요게 부등식이 나오는 거지. 0이 아니라 1이야. 한 명부터. 이게 여기서 부등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야? 마지막 텐트에서 부등식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게 다 찰 수도 있고 다 안 찰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뭐 하면 돼? 여기까지는 싹 비워놓고 나머지만 하면 돼. 그렇지? 오케이. 뭐 하면 돼? 7명씩 했어. 뭐야? 10개 빼고. 10개 빼고는 뭐야? 7명씩 꽉 채웠지. 그 다음에 뭐야? 한 명도 가능한 거지. 누가? 전체 X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인 거야? 여기가 좀 그렇네. 얼마야? 7t 7명씩 했지. t-10인데 얼마야? 플러스 얼마가 돼? 7명까지 가득 찰 수 있지. 7t-9긴 한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한 명부터 7명, 요게 이제 부등식이라는 거고 너만 집어넣으시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 정도는 외워둬라. 왜냐면 6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더라. 이거 말고도 뭐 도형으로도 만들어진 거 있고 막 이런데 그 내 기분 좀 풀어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긴 하는데 요 정도는 그래도 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251번이요. 약간 이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답 얼마요? 바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지. 그치? 근데 너무 눈에 띄지 않냐? 역수근 아니야? 그럼 얼마 하면 돼? 역수근 걸어서 2x3 하면 되지. 여기다가 3x2요 이러지 마라. 제발. 그치? 뭐 불가능을 막 현실로 만들지 마. 알겠니? 오케이? 알겠어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집히죠. 알겠습니까? 이유는 감소함수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소함수를 정의할 능력이 없네요. 자, 넘어갈게요. 얘들아, 나 한 가지만. A 얼마야? A 얼마야? B는? 0이죠. A0, B0이라는 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에서 기본이죠. 왜냐면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A 얼마예요? B도요? 0이죠. 왜요? 방금과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셔야 전 문제가 쉬워져서 그래요. 제가 너무 간단한 진술인데 뭐 예를 들면 수능 문제에도 중간에 섞여 나오고 여러분들 1학년 거에도 1학년 학기 그 1등급 문제에도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저런 거 보면 가끔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왜 0이에요? 얘가 뭐야? 제일 작으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절대값이 통과하고 나면 뭐가 돼요? 제가 항상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절대값을 통과하면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 오케이? 자, 용어로는 이제 항상 쓴다는 말은 여러분이 바로 좀 입에 배셔야 돼요. 절대값을 통과하면 무조건 뭐가 돼? 다 양수야. 알겠습니까? 절대값 통과하면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요 얘기를 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생각하기 편해져. 제가 자꾸 이상하게 풀 필요가 없어. 알겠니, 얘들아? 잠깐 봐봐. 야, 얘가 있고 제가 해가 일치하는데 이거는 뭐 해를 지금 당장 못 구하니까 이 해를 구할 수 있다고.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봐봐. 절대값 x가 a보다 커. 우리가 배운 건 있지. 이거 뭐 하면 돼? 그리면 되지. 맞지? 이거 그려. 어떻게 그려? 맞지? 간단해. 이거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게 뭐야? 양수야. a 값과 무관하게 얘는 뭐가 돼? 양수야, 그냥. 내 말 알겠어? 그럼 뭐 하면 돼? 하시면 돼. 절대값 a가 밑으로 그려줄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절대값 a는 위에 그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크게 신경 쓸 게 없이 절대값 통과만 양수고, 오케이? 이거랑 위쪽에 있는 거랑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이 뭐가 돼?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뭐 답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보증해 주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a를 양수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x는 뭐야? 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뭐야? x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해고 우리가 이제 얘를 뭐 하면 돼? 이렇게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제다라고만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얘가 뭐가 돼요? a에다가 x로 묶을게요.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되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얘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뭐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이게 요거인 상황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최고차항 A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붙여주면 돼. 원래 우리가 요걸 보고 쓰려고 했던 건데, 맞잖아. 근데 이거가 이거잖아. 같은 거잖아. 얘가 LM에. 맞지? 그럼 최고차항 여기다가 저거 보니까 A가 있었잖아. 여기도 이제 뭐 쓰면 돼? 그냥 A라고 쓰시면 돼. 알겠습니까? 다 하셨어요?
자, 부등호 방향 신경 안 쓰셔도 돼. 왜냐면 어차피 답 구해서 답 나오는 걸로 그냥 쓰면 되거든. 됐습니까? 자, 이제 뭐야? 간단하네. 이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맞죠? 그럼 뭐야? 최고차, 뭐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잖아. 1차항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a가 얼마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b가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맨 마지막에 한번 뒤집혀져야 되잖아요. 요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그냥 오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가 얘다라고 할 거니까 두 방정식이 사실 어땠다? 나는 같다를 쓸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두 방정식이 같다를 쓸 거고 이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을 뭐 하면 돼? 그냥 그래프를 그려갖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바뀐 거니까 맞잖아. 맨 마지막에 뒤집혔다 그러면 그냥 음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 식이 그냥 두 개가 같다라고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모의고사 문제 풀어드릴 때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2차식을 봤네요. 일단 뭐부터 생각하셔라?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그렇죠. 믿음부터 가지시고 인수분해부터 확인하셔야죠. 인수분해가 됩니까? 뭐 두 개 더하면 대충 K 날아갈 테니까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얼마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만 나와야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K랑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면 되나? 그쵸? KX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X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 K가 나오고 네가 K 플러스 4가 나와. 일단은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대강 양수라 그냥 믿고 아니 일단 놓고 쓰자는 거야. 지금 이거부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니 뭐 음수 바꾸면 되잖아.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마이너스 K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여기 있어. 근데 얘를 사이에 지금 뭐야? 묶은 거지. 이렇게 묶은 거 아니야? 맞니? 이해돼?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된다는 거지. 그치? 뭔지 알겠어? 자, 그럼 어떤 상황이야? 정확하게 다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여야 돼? 한 개지. 그럼 아까 내가 잘 그려놓으라고 했고. 맞어?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신 게 얼마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거 뭐 칠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저희가 뭐야? 마이너스 K고 얘가 K 플러스 4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뭘까? 안 쓴 조건도 있고요. 괜찮은 조건도 있어요. 뭐죠? 지금 얘네를 두 개를 더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얘네를 두 개를 더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얘네를 두 개 더했대. 미안해. 얘네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기로 봐서도 알 수 있는데 요거로 보면 더 극명해. 지금 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얘랑 얘로. 합은 누구야? 얼마야?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돼야 되는 뜻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K랑 K 플러스 4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상황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정수 추론 같은 거니까 일종의 한번 찾아보자고. 뭔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얼마랑 얼마가 되면 얘가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건데 오케이?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아직 감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개가 된다는 게 내가 좀 이따 해석을 넣어 설명할 테니까 봐봐. 이게 지금 더 4가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얼마랑 얼마를 더해서 4를 만든다는 건 2하고 1일 수도 있지만 얼마랑 얼마도 되는 거야? 1하고 3하고 0하고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할 수 있어. 요 말은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랑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데 오케이? 마치 이건데 이게 2하고 2하고 1하고 3하고 0하고 4가 되듯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K가 0이면 얼마가 돼? 0부터 4까지야. 맞지? 그럼 얘가 한 개야? 그럴 수가 없지. 뭔지 알겠지? K가 0부터 4까지면 한 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치? 0부터 X가 뭐 4까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치?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야? 1은 가능할까? 1이 되면 어떻게 돼? 1이 되면
얼마야? 1부터 x가 얼마야? 3이네. 어때? 비슷하다는 거지. 즉 k가 1이 되면, 만약에 k가 1이 되면 오케이?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야? 1부터 x가 3이니까 k가 1, 2, 3이면 k가 1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자,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갖고 추론해 보자고. 내가 얘를 좀 더 확실하게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눈높이에서 일단 푸는 거야. 모르는 상황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건데 다시 K하고 K 플러스 4. 일단 인상적인 것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 안에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다시 K가 0이면 0부터 X가 4까지인데 한 개밖에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근데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1부터 K 미안해. 마이너스 1부터 K가 얼마야? 미안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자, 마이너스 1부터 X가 얼마야? 5가 되니까 점점 벌어지네. 얘들 점점 멀어지겠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부터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X가? 3이 되는 어때?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봐봐. 그럼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시면 말이야. 오케이? 잘 봐봐. 이거 잘 보시면 1부터 3까지면은 요렇게까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0일 때에는 0부터 4였고 K가 마이너스 1이 됐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됐더니 1부터 X가 3이네. 그 마이너스 1보다 뭐 하면 돼? 더 작아지면 얘가 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더 줄어들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한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빵꾸가 뚫려야 되잖아. 근데 빵꾸를 뚫을 수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요거보다 좀만 더 안쪽으로 몰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뭐 하면 돼? K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하면 돼? 조금만 작으면 되겠지. 이해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무슨 생각도 하셔야 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오케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그러면 지금도 보겠지만 K가 그럼 마이너스 2였다고 치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나? 2부터 2까지가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2부터 X가 2까지가 돼. 어때? 사실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잖아.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이렇게 작아지다가 2부터니까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어떻게 되겠니?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K가 점점 더 작아지면. 즉 K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부터 X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면 1이 돼.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뭐야? 우리가 지금 뭘 지금 기준으로 둔 거야? K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K가 저쪽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얘가 반대로 간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즉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론하셔야 되는데 K가 작아지면 얘는 어디로 가요? K가 음수가 되면 올라와요. K가 음수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고요?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요? 여기 가운데서 만나겠죠. 둘이 같아지는 순간에. 둘이 같아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일 때까지 본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지. 요 안쪽이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겠어? 마이너스 3까지겠네 라고 딱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1번.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야?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고요.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양수라고 가정하는 거지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반대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K가 마이너스 1대를 기준으로 얘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오는데 그냥 우리는 한 방에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1번. 오케이? 자, 2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해하면 좋은데 K라고 그냥 쓸게요. 자,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 좀 잘 해놔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아니 너네들이 시험 보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건 어려웠다고 말하기가 뭐한 게 너희도 이미 했어. 이것도 이미 한 거야. 사실은 이미 한 건데 내가 지금 표현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야. 자, 봐봐. 밑에 거 먼저 보자. 자, 밑에 거는 지금 K값에 따라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떤 특징을 보여요? K가 점점 K가 0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야? 2부터 2네? 그치? 2부터 2였다가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1부터 3이지. 그치? 점점 그치? 양쪽으로 뭐야? 벌어져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자, 이게 뭐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쓴 거랑?
이게 뭐였어요?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죠. 변수 날리기라고 했어요.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4. 왜 더해요? x가 날아가야 돼요. 즉 변수와 상관없이 x가 변수잖아요.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나누기 하면 뭐가 돼? 2네 뭐야? x는 2에 관한 무슨 대칭? 선대칭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똑같죠. 뭐예요?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위에 건 뭐예요? 똑같은 논리 하면 돼요. 뭐? k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어떤 식으로 변해요? 숫자를 넣어봐도 알아요. 근데 방금처럼 하시면 돼요. k값과 무관하게 똑같은 성질을 찾으려면 k를 뭐 하면 돼? 날리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날렸어요? 더해서 날려버렸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면 날아가요? 빼나가. 뒤에서 앞에 걸 빼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뒤에서 앞에 걸 빼요. 뭐라고 부르죠? 제가 쓰는 용어긴 한데 계속 써요. 거리 얼마예요? 4라고 말할 거예요. 초딩들도 4라고 말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원리가 뭐예요? 5에서 1 빼서 4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뭐라고 그래요? 거리라고 해요. 거리. 물론 거리는 빼서 절대값이 아주 수학적으로는 정확한데 우리가 앞뒤를 알면 뭐야? 뒤에서 앞뒤를 그냥 빼버리죠. 빼서 절대값 취하셨어요? 1 빼기 5 절대값 4지 이러지 않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돼요? 4가 되네요. 그럼 뭐예요? k값과 상관없이 뭐가? 구간거리 4라고 불러요. 제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구간거리라는 말을 엄청나게 써요. 자, 근데 안 하셨죠? 자, 이거 또 그렇고요. 얘도 똑같은 표현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과목 기준으로 미적분 1에 가시면 미분적 불변을 얘를 구간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오케이? 이 정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뭐예요? a-1부터 a 플러스 3까지야. 그럼 뭐야? a 값이 상관없이 a 값이 변하면 계속 a 값에 따라서 a 값이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고 얘도 같이 커져요. 그렇죠? 근데 a 값에 상관없이 뭐예요? 구간길이 얼마야? 4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간거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구간이라서. 근데 얘는 모르시죠? 이것도 적분이라는 건데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2까지라고 발음해요. 실제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2까지. a부터 a 플러스 2야. 그럼 당연히 뭐야? a 값과 상관없이 뭐야? 구간길이 2가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얘다. 얘나. 얘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x값이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으면 얘도 알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됐네. 두 개로 볼 수 있어. 얘들아, 두 개로 볼 수 있어. 자, 다 메모를 좀 해봐. 내가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봐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너희들 이렇게 바뀌겠네라는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상관없이 얼마야? 가운데 평균 내심 얼마야? 이거 존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1번. 그치? 자, 두 번째. 빼봐. 내가 해설은 뺀 걸로 해설했어. 빼봐.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k부터 k 플러스 4야. 빼면 얼마야? 2k 플러스 4네. 그치? 이 구간이 얼마야? 이 구간 길이가? 2k 플러스 4란 얘기야.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면 2k 플러스 4인데 얘들아, 이런 구간이 정수를 몇 개 품어야 된다고 딱 한 개만 품고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야.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2보다 작아야지. 2보다 작으면 되지. 이해하시겠어? 이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정수는 딱 한 개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좀 애매할 수 있어. k 값이 요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지금 방금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봐봐. 이게 지금 크다고 했던 거는 우리가 뭘 본 거야? 이게 크다고 했던 건 뭘 본 거야? 얘가 양수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럼 진짜 개념 되게 중요하긴 해. 이거 앞뒤를 정확히 모르잖아. 그치? 그럼 뭐 하셔야 돼? 뺐잖아. 빼서 뭐 해야 돼? 절대값 씌워야 돼. 걔가 얼마야? 아니요. 요거 보시면 이게 답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잖아? 그쵸? 이제 약분하시니까 뭐가 돼? 이게 답이야. 요 4개 문제를 여러분이 좀 슬기롭게 잘 다 헤쳐가시면 괜찮아요.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모든 x의 상수가 0보다 큰 거니까. 그쵸? 오케이? 자, 먼저 체크하실 건 뭐야? 바로 여기를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거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쵸? 최고차항이 미지수가 뜨면은 굉장히 다 기분이 나빠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되죠. 오케이? 자, 뭐야? 언제나 0보다 크려고 한다면 이 2차식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요 그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K는 뭐야? 일단 양수 조건을 깔고 계셔야 되고. 맞습니까? 자, K가 양수인 상황에서 제가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쓰셔야 되잖아요. 자, 판별식은요. 반 잘라갖고 9K 제곱 마이너스 9K네요. 걔가 0보다 뭐 하시면 돼? 작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9K에 K-1인가? 0하고 K하고 1에다가 있고, 그렇지? 자, 또 조심하셔야 되지. 뭐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왜요? 여기 2차란 말이 없죠. 아무리 읽어도, 그렇죠? 제가 이미 주장했던 거. K가 0인 상황을 항상 대입하셔 살펴봐라. 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뭐야? 0 곱하기 X 더하기 9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니까 9가 0보다 크니까, 그쵸? 성립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너도 성립함으로 최종 이 두 개를, 그렇지? 합쳐서 K는 1이다. 이렇게 체크하셨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거요. 아, 여긴 또 뭐가 있습니까? 님들아, 2차란 말이 있네요. 2차란 말이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일 수는 없고 0보다 작은 거잖아.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란 말은 다시 뒤집으시면 뭐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거다라는 걸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뭐 해야 돼? K 플러스. 자, 그러면 이 상황인 거고요. 바꿔서 푸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럼 K 플러스 1에 판별식 쓴 겁니다. 제곱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이 상황인 거고, 이 상황 그림 그렸고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최종 답은 얼마가 돼요? 0,6에다 마이너스를 거니까 K가 5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또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K 플러스 1을 뭘로? 변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 맞지? 인수분해하시면 얼마랑 얼마야? 이걸 변수로 보시면 0하고 6이죠. 그렇죠? K 플러스 1로 변수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아니야. 6을 빼먹었다. 그렇죠? 아이, 치환해. 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니까 0하고 t는 6인데, 그쵸? 넣은 거죠. k 플러스를 넣은 거고 빼기 1 빼기 1 걸어서 바로 구한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최대한 영리하게 구하십시오. 10보시고. 자, 다음.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한대요. 2차 분등식이 해를 갖도록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체크하셔야 돼. 그치? 자, 일단은 뭐야? A가 또 미지수니까 A의 보호를 체크하셔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치면 0보다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 해가 뭐 하겠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일부에서 있는지 전체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두 번째, A가 0이면요? 0이면 6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A가 0이면. 아, 2차구나. 미안해요. 2차니까. 죄송해요. 2차니까 뭐야?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일 수는 없잖아.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뭐야? 이런 상황이 오면 해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안 오면 해가 없는 거죠. 그쵸?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해를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 A가 0보다 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있잖아. 무조건 있다고. 있기는 있다고 항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A가 0보다 작으면 참이 돼요. 해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해가 있도록 만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0보다 큰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잖아. 그치? 요거 안 되고 요거여야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판별식 D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뭐야? D 쓰시면 9-A제곱이 뭐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온 거고 이런 상황이 0보다 크다는 건 없잖아. 그치? 같다와 작다가 있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쓰셔야 되고 A제곱이 뭐야? 9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부터 A가 얼마? 3이라는 안쪽 범위로 답이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힘드네요. 다음은요 또 마찬가지죠. 얘가 단 한 개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단 한 개 존재하니까 a-2가 양수면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뭐야? d가 0인 상황 생각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까? a-가 음수여도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야? 단 한 개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하나 존재하나? 아니네, 그치? 얘는 아예 뭐야? 불가능하네요, 그쵸? 알겠습니까? 넌 이런 상황이고 a-0보다 크면서 판별식 d가 뭐인 상황? 0인 상황을 생각하는 게 1번이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또 뭐야? 또 모두 봐야 돼? A가 2인 상황도 봐야 되는데 2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 보셔도 되겠네. 알겠습니까? 2차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OS에서 얘기했지만 그 표현 하나가 진짜 사람 짜증나.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게 난 되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아주 개짜쳐. 자, 다음 270번. 책이 너무 좋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의미 없는 어떤 그런 게 없다니까. 다 한번 엿대봐라 라는 거야. 펀치라인이라는 이름은 진짜 너무 잘 지은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실수가 된대. 루트 안이 뭐가 될 수 없다?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잖아. 그럼 루트 안이 뭐야? 모든 실수에서 항상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틀린다고.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하셔야 돼. 언제나 모든 실수에서. 자, 모든 실수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뭐야? 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K 플러스 1은 뭐여야 돼? 항상 양수여야겠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자꾸 오케이? 그럼 K 플러스 1은 일단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1번. 자, 두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 써갖고 요 상황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뭐야? 판별식 쓰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의 K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죠? 맞습니까? 왜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선언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 그쵸? 죄송. 맞아요. 4를 빼먹었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아. 얼마야? 0부터 K 플러스 1이 얼마? 20이다라고 빨리 계산하시고,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할 줄 알아요. 여기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0하고 20 사이고 K 플러스 1이니까 넘겨만 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시면 마이너스 1, K 19고. 근데 뭐 해야 돼?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이거 나중에 생각하자.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있어. 마지막도 있지. 뭐도 있어야 돼? 최고차항이 0일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 이 안에 2차란 말이 아예 없잖아. 그치? 오케이? 요 안에 또 2차란 말이 있으면 조심하시고. 오케이? 2차 아니어도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날아가면서 루트 5는 뭐야? 항상 양수네. 그치?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뭐가 돼? 가능한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시면 결국 뭐야? 요게 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있어요. 얘가 실수래요. 자, 조심하셔야 돼. 문제가 똑같지만 똑같지가 않죠. 뭐가 똑같지 않죠? 뭐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지 않죠. 뭐가 돼요? 얘는 양수여야 하지. 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뭐야? 얘는 0이 되는 경우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위에 거 아래 거 한 번은 구분해놓고 풀어놔야 내가 가서도 실수 안 하겠지. 그치? 분모가 0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다음 267번은 뭐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거 완전 내신형이에요. 완전 내신형이니까 난 이거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신이란 이런 거고요. 당연히 나온 적이 있죠. 선생님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교재가 좀 이제 뭐 모의고사 형태가 쓰이고 나서부터 이런 게 잘 종적을 감췄는데 저는 좋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다 같이 시험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안 좋아진 거지, 이런 건 사실 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그렇다라는 게 고등수학에 또 얼마나 제껴야 되는가, 사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요건 내신형, 요건 수능형, 요게 지금 허물어지는 추세여 갖고 막 몰라도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 봐두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되게 명확했는데 야, 이거 절대 안 나와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옛날엔 근해공식도 안 나왔어. 근해공식 쓰면 내가 풀이를 잘못한 거야. 지금은 근해공식 겁나 써야 돼. 안 되네? 그럼 근해공식 써. 그게 답이야.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진다라고 한다면요. 오케이? 임의의 실수 X가 어때요? 내가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에요. 여기도 2면 여기도 2예요. 여기도 3이면 3이에요. 뭐야? 같은 X야. 그치? 그럼 뭐냐면 같은 시점에서
같은 시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서 비교하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모든 x에서 뭐면 돼? fx가 그냥 이것만 보이시면 끝나요. 같은 x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그냥 계산하시면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졸라 괴롭네? 이런 거 못한다고 뭐라고 하기 없기. 잘해. 잘하는데 그냥 괴로울 뿐이야. 그치? 이거지? 이해돼? 계산 맞았다고 치자. 틀렸으면 니들이 다시 하면 되잖아. 알겠어? 그럼 이제 뭐면 돼? 얘 d가 모든 x에서 이거잖아. 그치? 얘 d가 뭐면 돼? 또 틀렸어? 야, 뺐잖아. 왜? 그치? 야, 고맙습니다. 얘가 뭐면 돼? 마이너스 모든 x에서 이거잖아. 모든 x에서 이거니까 또 그래프 생각하시라고 했고, 요 상황이고. 맞지? 이거 한번 갔다 가라. 난 이걸 추천해. 안 그러면 계속 여기 묘하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 모든 x에서 얘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거니까 판별시티가 뭐 해야 돼? 0보다 등호포함해서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의 차이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임의의 실수 x원 x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x원값과 x2가 뭐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연계든 인문계든 상관없는데 인문사회 계열이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공시적 통계와 통시적 통계 뭐 이렇게 있어요. 공시 같은 시간대예요. 같은 시점에서 그냥 두 개를 보는 건데 이 두 개는 뭐예요? 서로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fx가 이렇게 있어요. gx가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거는 1번은 성립해요. 모든 x에서 뭐예요? 모든 어떠한 시간을 갖다 놔도 뭐예요? 얘가 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래에 있냐고 묻는 거잖아. 그치? 계속 얘가 얘보다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fx고 gx라고 하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2번은 뭐가 문제예요? x1과 x2가 뭐예요? 서로 다른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그럼 뭐예요? 내가 x1을 여기다 잡고 x2를 뭐야? 여기다 잡으면 이러면 어때요? x2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극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을 봤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면 돼 뭐야? 내가 제일 작은 x1이랑 내가 제일 큰 x2랑 비교했을 때에도 누가 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그럼 말 그대로 얘 뭐야? 최소가 얘 뭐보다? 최대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 시점 두 개가 다른 때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3차 때 한 번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내신 바이브긴 하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 최소값 얼마죠? 좀 빨리 하시면 좋겠네요. 얘 최소값 얼마죠? 너 1이 되고요. 그렇죠? 얘 최소값 구해갖고 걔가 1보다 뭐 하면 돼? 작다라고 쓰시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절대부등식이니까 맞잖아. 항상 0보다 크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근이 아니 미안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이 있는지 판단하시고 근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므로 항상 성립하니까 뭐야? 모든 x에 성립하죠. 알겠습니까? 모든 x에 성립하면 뭐야? 네 범위만 참이면 되는 거죠. 오, 그것도 나올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으로 근인지 보시고 절대부등식을 살펴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근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뭘 쓰시면서 끝내는 거야? 근의 공식을 쓰시면서 끝내셔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3번 근의 공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게 요새 스타일이니까. 자, 첫 번째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거 되죠?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서 날라가면서 그쵸?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k 플러스 4 자,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자, 누가 작아요? 이거는 뒷구리기 하면서 봐도 k-4가 작죠. 그쵸? 그럼 뭐야? k-4 x k 플러스 4죠. 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갑시다. 마이너스 3부터 2인 상황 하나 그리시고 자, 우리 계속 해석을 넣으면서 갈까요? 큰 거네. 미안해. 큰 거네요. 죄송해요. 나 계속 실수하고 있는데 이럴 거야? x가 k 플러스 4보다 크고요. x가 k 마이너스 다들 아무 말도 없고 나 혼자 벽 보고 나 혼자 설명하고 나 혼자 틀린 거 교정하고 왜 안 나오지 나 혼자 괴로워하고 뭐 그런 거지.
익숙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 이것도 비슷하지? K 플러스 K 마이너스가 뭐야? K 값 상관없이 뭐야? 구간거리가 8이라는 거고요. 오케이? 빼면 8이잖아. 그 뭐야? K 값에 따라서 8의 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근데 다만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 다만 바깥쪽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뭘 조심하셔야 돼? 이 8짜리니까 얘가 5짜리잖아. 그럼 얘보다 더 멀리 있는 거지. 알겠어? 얘가 좁으면은 이쪽으로 한번 붙이고 이쪽으로 한번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일단 요거 안쪽이다 생각하시면 돼. 요거의 길이에 따라서 아예 안으로 뭐 파고 들어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좀 구분하셔라. 어쨌든 요 길이는 8이었다 정도 보시라고.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야.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데 계속 연습해야 보이니까.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K-4가 -3보다 뭐 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그냥 쓰시면 돼. K-4가 -3보다 왼쪽에 있다고 쓰시면서 뭐만 하면 되겠다? 같을 수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돼. 이거만 안 헷갈리면 되겠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죠. 왜냐면 안 겹치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같을 수 있더라. 똑같은 원리로 K 플러스 4는 뭐야? 보다 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이요. 272번이요. 이거는 바로 한번 너희들이 같이 쭉 읽으면서 바로 어떻게 하는지 풀어보세요. 아, 답은 아니고요.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 아니면 아니야. 그냥 보자. 요거는 계산하시면 1x3이고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얼마야? 2x4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1하고 3 사이, 2하고 4 사이죠? 아, 미안해. 2하고 4 사이가 되니까 겹치시면 얼마야? 2하고 3 사이라는 건 금방 나오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 x에 대하여 계산하시니까 최종 2부터 3 사이였어. 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매년 물어. 이 문제는 매년 묻는 것 같아.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 아닌가? 이 문제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아닌가 보다. 필요 조건에서 나왔잖아. 뭐죠? 그냥 이 범위에서 얘가 뭐야?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 또? 비슷하지 뭐야? 축 생각하셔갖고 얼마야? 4분의 9네요. 저 2점 얼마를 맞죠? 그쵸? 뭐야? 쭉 그리셔서 축이 얼마가 돼요? 4분의 9가 돼요. 2는 이거고 9는 축이라고 그랬고 A는 뭐야? 그래프 기능이 얘를 올리고 내리는 중이야. 그치? 그리고 2부터 3 사이에서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뭐야? A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2부터 3 사이에서 뭐야? A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 0보다 큰 데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는 어디 있다? 요 범위 내에서 요거에 대하여 부등식이 0보다 작다잖아.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은 뭐야? 아래에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오케이? 자, 여기서 틀릴 수 있는 거 조심. 2하고 3은 어때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하고 3이 포함이 안 된다고요. 구멍을 한번 뚫고 좀 생각해 봅시다. 즉 2하고 3 사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A가 계속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어디예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게요. 점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걸려서 올라올 수 있으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자고.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얘들아, 여기가 4분의 9야. 그러면은 여기가 2.25잖아. 어디가 가깝니? 2가 더 가깝고 3이 더 뭐야? 멀겠죠. 일단은 좀 정확히 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그래프가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올렸을 때, 그치? 누가 먼저 닿겠니? 즉 어디를 체크해 봐야 돼? 2일 때를 체크하냐? 3일 때를 체크하냐? 3일 때를 체크하셔야겠죠. 왜? 3이 축으로부터 뭐 하니까? 더 머니까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셔도 어디까지야? 이 상황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즉 F2도 뭐여야 돼? 0보다 작고 F3도 뭐야? 0보다 작은 게 맞는데 하지만 어디를 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바로 F3을 체크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2부터 3 사이에서 누가 최대야? 3이 최대일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얘들아 마지막 F3이 0보다 작으면 되니? F3이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니? 이건 실수 아니에요. F3이 0보다 작으면 돼요?
IGF-3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이거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요? F3이 0이면 봐봐. F3이 0이면 여기 지났다는 거잖아. 이해돼?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 뚫려 있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봐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3값이 포함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안 됐지. 그럼 3보다 약간 작은 거잖아. 3보다 약간 왼쪽에서만 아래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3은 0이어도 돼, 안 돼? 여기에도 된다는 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범위가 포함 안 될 때 여기 또 포함되면 안 되잖아. 이게 지랄이야, 계속. 아,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겠지? 아, 한번 틀려보면 또 정신이 번쩍 안 들지. 넘어가자. 그냥 그렇다고. 자, 274번 풀어드릴게요. 원래 안 풀려고 했던 건데요. 그냥 풀어드릴래요. 어차피 너희들은 부교재만 풀어도 어려울 테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교재에 똑같은 거 있나요? 비슷한 게 있지 않나? 몰라. 뭐 다 비슷해 보여갖고 모르겠어. 자,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n-1이라고 n이니까 잘 더하시면 뭐가 나와? n-1 n이니까 n에 n-1이잖아. 아니잖아. 죄송해요. 자, 뭐야? n에다가 1-n이잖아. 그치? 그럼 누가 마이너스냐? 아니네. 마이너스가 없네. 둘 다 뭐면 돼? 플러스겠네요. 눈이 동그래졌네요. 다시요. n에다가 1-n이라서요. n하고 1-n인데 더하면 없어지고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야? x 플러스 n 하고요. x 플러스 1-n이 0보다 큰 게 하나 있고요. 됐습니까? 자, 너는요. 딱 봐도 눈에 보이죠? n하고 n제곱인데 누가 마이너스야? 네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거는 뭐가 되더라? x 플러스 n 하고요. x 마이너스 n 제곱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 x 플러스 n이 있고요. 너는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고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도 가끔 헷갈리긴 해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걸어두고 표현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편하죠. 자, 마이너스 n하고 누구야? n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가 n 마이너스 1이고요. n이 자연수니까 누가 더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n이 작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x는 마이너스 n하고 x는 뭐야? n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크냐가 기준이 안 잡히면 이거일 때 반대로 두 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아마 그 부교재 같은 거 푸셨으면 한 번은 마주했을 상황이고요. 자,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n부터 x가 n 제곱까지죠. 자, 요거에 이제 그러면 범위를 구하셔야 되고요. 맞나요? 예, 맞네요. 봅시다. 자, 그러면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여기에 지금 n제곱이 있는 거고,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n이 있는 거고, 요렇게 생기는 게 하나 있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넌 탈락이죠. 아무거나 뭐 생각할 게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너는 뭐야? n-1보다 크니까. 맞죠? 그러면 n-1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지 아닌지 뭐 하셔야 돼? 실제로 다 따지셔야 돼요. 그쵸? n-1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근데 자연수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조심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n-4였으면요. n 플러스 4? 뭐 이러면 누가 커요? 1에선 얘가 크고요. 2에서도 얘가 크고 3에서는 제가 크겠죠. 뭐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까? 범위 잘 나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크기가 확정되면 상관이 없는데 확정이 안 되면 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마 여기서 어려워지면 그런 내용이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에요. 다음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다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세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맞잖아요. 아까도 뭐 이렇게 막 나왔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알고 그러면 편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13개를 이렇게 내려갈까? 자, 뭐냐면 봐봐요. 지금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가 n제곱이고요. 여긴 칠해져 있고요. 여기 안 칠해져 있죠? 여기가 뭐야? n-3예요. 먼저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첫째, 뭐니까 가능하더라? 첫째, 자연수여서 가능해요. 자연수 아니면 뭐야? 정수. 어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구간 길이가 1.5면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요? 1.5야. 그 안에. 한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구간 길이가 1만 넘어가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고난도 문제의 아이디어라고 했던 거고, 오케이? 그 고1, 2, 3에 한 번씩 다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도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어쨌든 범위 찾다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정수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개가 돼야 돼요? 여기 정수인 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나는 정확하게 이 안에 있는 뭐만 세면 돼요? 점만 세시면 되죠. 알겠어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자, 몇 개가 돼요, 그럼? 이게 13이다라고 13 이하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개수 몇 개? 이렇게 씻으면 되겠죠? 얘들아, 자, 2부터 15까지 할까? 2부터 15 너무 쉽다. 자, 그래. 9부터 23까지, 9부터 23까지 정수 몇 개? 빨리. 하나, 둘, 셋 다 틀렸어. 이러면 안 돼. 15개지. 9보다 나는 거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개수는 빼기 더하기 1. 그치, 빼기 더하기 1이야. 빼! 14 더하기 1. 왜 빼기 더하기 1이야? 그냥 외우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내가 이거 수포자 시절에 한 거라니까. 1, 2, 3, 4, 5, 6, 7, 8, 뭐 9, 10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 3부터 9까지? 빼기 더하기 1이야. 난 이렇게 생각했어. 여기서 얘를 빼. 9에서 3을 뺐다는 건 하나, 둘, 세 개를 뺀 거잖아. 근데 나는 어디부터 세기를 원해? 3부터 세기를 원하잖아. 얘는 다시 뭐 해야 돼? 데려와야 돼. 그치? 그래서 뭐야? 빼기 더하기 1인 거야. 나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구조화를 했어.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혼자서. 독학했다고. 힘들었다고. 근데 누가 설명해주면 얼마나 쉬워. 이거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었어. 왜냐면 개수 세기를 계속 틀리니까 어렵잖아. 손발로 세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1부터 10까지가 왜 10개인가를 생각해 본 거야. 사실 정확하게. 1부터 10이 왜 10개냐? 10이어서? 아니잖아. 왜 10개지? 9개가 아닌 이유가 뭐지? 막 생각하다가 1, 2, 3, 4 이거 방금 생각한 거야. 아, 하나 더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야. 그러면 야, 봐봐. 이건 딱 보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뭐야? 근데 일단 빼기 더하기라면 뭐야? 얘가 채워지는 건데 얘 버려야 되니까 뭐야? 그냥 빼면 끝인 거지. 이게 안 되면은 개념이 안 잡힌 거라니까 자꾸 말하지만 이게 느려도 개념이 안 잡힌 거야. 개수 세는 거잖아, 고작. 알겠습니까? 그냥 보고식을 써야지. 알겠어요? 근데 다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셀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 얘가 정수라는 거.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n이 정수가 아니었다 그러면 걸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을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정수인 해가 아니라 바로 뭐야? 네가 정수 구간에 딱딱 걸려 있다는 거야. 구간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있지. 왜? 구간이라 아니라 이 다음 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정확하게 요 칸을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1학년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2학년 문제에서 로그 가지고 나왔는데 또 틀렸어. 물론 1학년 때는 틀릴 만한 위험성이 좀 낮은 건 맞는데 2학년은 100% 틀려요. 이거 혹시 이거 뭐지? 반드시 조심하셔야죠. 이거 뭐야? 약분하면 안 돼? 되는데 안 되지. 왜 안 되지? 되는데 안 돼. 뭐야? fx가 모여 있어야 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계속 구분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fx가 양수라면 뭐 하면 돼? 나눌 수 있게 되고 fx가 뭐야? gx보다 큰 거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마이너스 10과 10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시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fx가 0일 수 있나요? fx가 0이면 뭐가 돼요? 0 크다 아예 불가능해지죠?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치? 0이니까. 그럼 fx가 0인 거는 불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 fx가 뭐일 수 있어? 0보다 작으면 fx가 gx보다 작으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걸 세서 찾아야겠죠. 알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뭐 나머지는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fx의 공목 gx의 공목보다 큰 건 어디야? 바로 여기와 여기면서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는 거야. 왜지? fx가 gx보다 큰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맞지. 이게 fx니까 fx보다 gx가 큰 거니까 내 말 알겠어요? 교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찾으시는 거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틀리는 거야. 뭐야? fx가 뭐라고 했어?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뭘 봐야 돼? 그냥 이 밑에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이 밑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이 밑에가 없는 상황에서 큰 걸 찾아야지 그려놓고 큰 거 찾으시려고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대박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중앙고 2학년에서 나와서 또 다 틀렸어. 다 틀려왔어. 아 정말 내가 그 틀릴 거라고 100번 말했는데 틀려왔어. 아 근데 내가 펀치라인에도 봐봐 틀릴 거야 그랬더니 또 틀렸어. 그치? 자 봐봐 이거 빼먹었지? 틀릴 거야 하고 답해봐. 또 틀렸어. 왜? 다른 조건 하나 더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예 지금처럼 지우고 가리고가 아예 생각해도 좋다.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야지 이거 분명히 헷갈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